그 사람의 삶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잘못에 대해 의도적으로 응징을 가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의 삶을 더욱더 망쳐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를 응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자신이 겪고 있는 해악들을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이미 받고 있는 벌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동정, 아니 아마도 혐오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분노나 적개심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그를 사회의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호의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에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징벌은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응징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어긴 후자의 경우에는 그의 그러한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 그의 행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들이 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는 자신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응징해야 하고 명백한 징벌의 목적으로 그에게 고통을 가해야 하며 그 징벌이 충분히 혹독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람을 범죄자로서 법정에 세우고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론이나 사회적인 압박 등과 같은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이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사회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자기 식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일을 우리 식대로 행할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할 때 그것이 부수적으로 그 사람에게 징벌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징벌을 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과만 관계되는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되는 행동을 구별하고서 이 둘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반론. 한 사회의 구성원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사회와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거나 영속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적어도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끔씩은 그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그 재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가 속한 사회 전체의 자산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된다. 또한 그가 자신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능력을 손상시킨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행복의 일정 부분을 그에게 의지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온갖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처지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부담과 폐를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행동이 비록 오직 한 개인에게만 관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빈번하게 행해진다면 사회에 피해를 주는 다른 그 어떤 행보보다도 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끝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악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거나 알고서는 타락하거나 오도되는 일이 일어나서 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그들은 이런 말을 덧붙일 것이다.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악한 성품을 지닌 한 개인 또는 사려 깊지 못한 한 개인에게만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들 자신에게 맡겨두어서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들을 사회에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회는 어떤 아이들과 미성년자들을 그들이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해줄 책무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맡겨두어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한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도박하는 것,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게으른 것, 불결한 것, 시 법에 의해 금지된 것들 중 다수 또는 대부분의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복을 해치고 개개인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며 법은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편의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것들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론을 그러한 악들을 막는 강력한 경찰로 동원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들에게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아울러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성을 제한하거나 삶 속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실험들을 시도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회에 의해 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유일한 것들은 오직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검증 과정을 거쳐 단죄되어 온 것들, 즉 인류의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개성에 전혀 유익하지 않고 해로우며 부적합한 것임이 증명되어 온 것들이다. 우리의 의도는 장구한 인류 역사 동안에 수없이 반복된 경험을 통해 하나의 도덕적인 진리 또는 지혜로운 규범으로 확인된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선조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입혔던 바로 그 절벽에서 이후의 세대들이 반복해서 떨어져서 치명상을 입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반론에 대한 고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 간의 공감 능력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 사람이 그런 종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명시적이거나 무시적인 의무를 어기게 될 때 그의 행동은 자기 자신과만 관련이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를 일삼아서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거나 가족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 옳고 어떤 경우에는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정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제재를 받는 것은 그에게 낭비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가족이나 채권자들에게 주었어야 할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현명한 투자를 하는데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면 그는 도덕적인 비난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지 반웨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애인에게 사용할 돈을 구하기 위해 삼촌을 죽인 죄로 교수형을 당했는데 만일 자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촌을 죽였더라도 그는 똑같이 교수형을 당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나쁜 것으로 규정된 일에 중독이 되어 오직 거기에만 탐닉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함으로써 그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는 가족이나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사회적으로 나쁜 것으로 규정되지 않은 어떤 일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와 삶을 공유하거나 개인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비난은 정당하다. 이것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감정을 고려하는 것은 강제성을 띤 의무도 아니고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때의 도덕적 비난은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에 가해질 뿐이고 그런 행동의 먼 원인일 뿐인 어떤 사람 자신의 잘못된 성품이나 기질에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만 관련이 있는 행동을 한 것일 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던 어떤 공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면 그는 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단지 술을 마시고 취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이나 경찰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취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 요컨대 어떤 사람이 순전히 자기 자신과만 이 관련이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명백한 해악을 입혔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행동은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고 도덕이나 법의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 반면에 개인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특정한 공적인 의무를 어기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렇다 할 만한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지만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되는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라는 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사회는 그런 불이익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을 처벌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성인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들이 사회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신의 능력들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분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가 자신의 취약한 구성원들이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처벌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통상적인 수준의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줄 다른 수단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사회는 자신의 구성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아이와 미성년자인 기간 전체에 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행동과 삶을 살 수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훈육하는 선생님임과 동시에 그들이 성장하는 환경이다. 기성세대가 선량함과 지혜로움에서 너무나 통탄스러울 정도로 결핍되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지혜롭고 선량한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없다. 최고의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개개인들에게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전체적으로 그들만큼 또는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수준에서 선량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단지 어린아이처럼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면 사회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회는 이렇게 자신의 구성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과 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의 권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언행을 형성해야 하는지를 늘 가르쳐 주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을 아는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이나 멸시에 의한 자연스러운 제재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힘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회가 마치 개개인의 전적으로 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조차도 명령하고 국정을 요구할 권한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그 사람에게 그 행동에 관한 것을 결정할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의와 지혜의 모든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행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은 수단이 동원되어 강제로 그 행동을 하게 하면 그 행동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따라서 활력 있고 개성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덕목이나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강제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은 그러한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반발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문제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찰스 2세 시대의 청교도들의 광신적인 도덕적 불관용이 지배했던 사회처럼 또다시 사회가 그런 식의 월권으로 폭정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짐짓 행한다면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은 기계가 있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게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사악하거나 방종하다는 것이 아무리 본인 자신에게만 관련된 사적인 것이라 해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는 것을 막아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쁜 본보기가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도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행동이다. 게다가 나쁜 본보기는 그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이 진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된 행동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결과도 사람들에게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해롭기보다는 유익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나는 나쁜 본보기를 사회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사적인 행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전적으로 사적인 행동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온갖 이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사회가 일단 그런 행동들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엉뚱하게 개입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이런저런 잘못들을 수시로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 윤리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인 여론이 틀릴 때도 있지만 옳을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만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런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이 소수 또는 오직 개인과만 관계되는 행동과 관련해서 법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옳을 때도 많겠지만 틀릴 때도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과 관련해서 여론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일 뿐이고 심지어는 제3자로서의 의견조차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대중은 그 소수나 개인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하면서도 오직 자신들의 선호에만 의거하여서 그 소수나 개인이 전적으로 사적인 행동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지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들일 뿐인데도 그런 행동들을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고 자신의 감정을 짓밟고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서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어떤 종교적인 광신자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 감정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자 다른 사람들이 가정스러운 예배나 신조를 고집함으로써 자신의 종교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는 유명한 얘기 속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도둑이 어떤 사람의 지갑을 훔치려는 욕망의 가치와 주인이 그 지갑을 지키려는 욕망의 가치가 서로 대등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가지는 감정의 가치와 그가 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 상한 다른 사람의 감정의 가치는 서로 대등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취향은 그의 의견이나 지갑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만이 관련된 사적인 문제다. 모든 문제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을 통해 단죄되어 온 것들 이외의 모든 행동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자유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다. 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검열과 관련해서 그런 한계를 설정했던 사회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가? 또는 사회가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가? 사회가 개인의 행동에 개입할 때는 한 개인이 사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 이외의 다른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모든 도덕가들과 사상가들 가운데서 10명 중 9명은 그러한 판단 기준을 종교와 철학의 지상명령으로 은근슬쩍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그들은 자신들은 옳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
한데 묶어줄 행위규범을 우리 자신의 지성과 마음속에서 찾으라고 말한다. 가련한 대중이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단지 자기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한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에 맞추는 것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여기에서 지적할 해악은 오직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독자들은 내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대중이 자신의 선호를 어떤 식으로 부적절하게 투영해서 이 사회의 도덕 규범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이 사회의 기존의 도덕 감정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논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게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중간에 하나의 예시로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원칙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에서 나는 허구적인 해악들을 상정하고서 그것을 막을 방도를 생각해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례들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풍기 경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해서 한 개인의 합법적인 자유를 속한 사- 한 개인의 합법적인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성향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슬람 교도와 힌두 교도의 사례. 먼저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종교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간행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금기시하는 것을 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반감을 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다소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자면 기독교인들의 신조나 행동 중에서 이슬람 교도들의 중노심을 가장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과 유럽인들이 돼지고기를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자들로 바라보게 만든 몇 안 되는 행위들 중 하나다.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런 이유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품는 지독한 반감이나 증오심이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지만 역겹고 가증스러운 일로 여겨서 증오심을 나타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서 부정한다고 여기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감과 비슷한 독특한 성격의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부정하다는 생각이 사람의 감정 깊숙한 곳에 일단 자리 잡게 되면 결코 세심하게 정갈한 행동 거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부정한 것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반감이 촉발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감정이 아주 강한 힌두교인들이 그 좋은 예다. 대다수가 이슬람교인들인 어느 나라에서 다수가 그 나라의 경계 안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사실 이런 일은 이슬람교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론의 도덕적 권한의 정당한 행사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이 대중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면 분명하다. 물론 이 대중은 신이 그것을 금지했고 혐오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종교적인 박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 기원은 종교적인 것이었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종교적인 의무로 규정한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박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 명령을 비난하고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적인 취향들이나 오직 개인 자신에게만 관련이 있는 일들에는 대중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뿐이다. 스페인 사람들의 사례. 이제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나라들로 눈을 돌려보자. 스페인 사람들 중 대다수는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을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로마 카톨릭과 다른 방식으로
으로 신을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모독으로서 큰 불경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스페인의 영토 내에서 로마 카톨릭 이외의 방식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남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을 신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결하고 상스러우며 천박하고 역겨운 것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은 그들의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한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강제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아무 관련 없고 오직 각 개인과만 관련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에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예를 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과연 어떤 원칙이나 원리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막을 수 있겠는가? 또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신과 인간 앞에서 추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자 할 때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한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들을 억압하고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저런 근거들 중에서 그런 행동들을 신압해서 불경스러운 행위로 몰아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박해자들이 사용하는 논리, 즉 우리는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박해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붕괴할 것이 분명한 그런 터무니없이 부당한 논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든 사례들은 비이성적인 일들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하며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 이 나라에서 대중의 여론이 어떤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종교나 취향에 따라 예배를 드리거나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해 간섭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대중이 전적으로 사적인 자유에 개입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뉴 잉글랜드와 공화국 시기의 영국의 사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과 공화국 시기의 영국에서처럼 청교도들에게 충분한 힘이 주어져 있었던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모든 공공의 오락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적인 오락들을 없애기 위해 애썼고 실제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이 없애고자 했던 것들은 특히 음악과 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시합들과 기분 전환을 위한 이런저런 모임들, 극장 같은 것들이었다. 이 나라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닌 도덕관과 종교관으로 인해 그러한 오락들을 죄악시한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그러한 정서를 지닌 사람들이 머지않아 의회의 다수파가 되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